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 있어서 챕터 3 각 소화 방법에 따른 소화기, 그 다음에 챕터 4 위험물 유별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위험물들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소화 방법에 따른 소화기, 여기에 있어서는 많이 외워야 되고 문제 출제 빈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가가지고 화학식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조건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틀릴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거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나오면은 이러한 문제는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속된 말로 땡큐입니다. 다들 맞추실 수가 있는 부분이란 거죠. 자, 보면은 우선 냉각 소화에 따른 소화기 및 소화제 해가지고 물소화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소화 약제라고 할까요? 하여튼 물에 있던 장단점, 이것은 뭐겠습니까? 구하기 쉽고 무해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적고 장기 보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화 잡열이 크고,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덕분에 우수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수를 할 때는 질식, 그 다음에 유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단점으로서는 겨울철에는, 그죠? 0도씨 이하가 될 때, 영하로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어떻게 동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도체이기 때문에 전기 도체이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린 후에 2차 피해가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재, 금속분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유류 중에 여기는 보통 물보다 가벼운 것들이 많죠.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위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화재면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물의 기화 잡열이 어떻게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혹은 540도 괜찮습니다. 539가 됐든 540이 됐든 그 물 기화 잡열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소화 원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별로 큰 그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문제를 낼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 소화 약제의 이 방사 방법에는 봉상, 그 다음에 적상, 무상 이렇게 해가지고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 자, 봉상 주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과 같이 소방 노즐에서 방사되는 물줄기 자체로 주수소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적상 주수는 뭐겠습니까? 액적처럼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적상 주수. 그다음에 무상 주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개처럼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소화 약제 동결 방지제.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냉각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냉각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에틸렌 글리콜이라든가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이러한 것들 넣어서 어떻게 물소화 약제의 동결을 방지합니다. 물소화기의 종류에는 펌프식과 추갑식 그리고 가압식이 있습니다. 펌프식은 뭡니까? 소화기에다가 수동 펌프 설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추갑식은 소화기 내부에 압축 공기를 넣는 거고, 가압식은 외부에서 어떻게 압을 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가압용 가스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알칼리 소화기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학식입니다. 화학식 보시면은 NaHCO3 플러스 그 다음에 황산이죠, 그죠? H2SO4가 들어가서 Na2SO4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알칼리 소화기입니다. 자, 종류에는 전도식, 파병식, 이중병식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파병식이 됐든 이중병식이 됐든 거기에 뭐가 됩니까? 가압 시켜줄 수 있는 가스가
있죠. 그죠? 바로 뭡니까? CO2입니다. 그죠? CO2. CO2가 여기 화학식에서도 CO2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팡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액 소화기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물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냉 지역, 즉 추운 쪽에 혹은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는 점을 낮춘 그러한 물에 뭐 탈산 칼륨을 보강시켜서 만든 그러한 소화기 혹은 소화약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나 종류에는 축압식, 그 다음에 가스 가압식, 반응식 해서 뭐 파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까지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액 소화약제 뭐 pH가 쭉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알칼리 소화약제의 반응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 NaHCO3에다가 뭐 황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뭐 강화액 소화제 뭐 주성분과 비중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뒤에 가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그 트렌드 자체는 이런 걸 내지 않고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여기서 CO2. 그죠? 얘네들이 어떻게 가압시킬 수 있는 그런 파병식이 됐든 이중병식이 됐든 그쪽에 쓰인다는 거죠. CO2가. 그 다음, 질식 소화에 따른 소화기 및 소화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말 소화기가 있죠. 자, 요것은 바로 물에 의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품을 방사할 수 있는 약제를 첨가해서 냉각 효과, 질식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소화약제. 요것이 뭐 포말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포말 소화기. 자, 그렇다면 이 포말 소화기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자, 사람에게 해가 없고 방사 후에도 독성가스의 발생이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품에 의한 소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 유류 화재 시에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옥내 및 옥외에서도 소화 효과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재연소가 가능한 소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상주수에 의한 연소면 확대가 우려되는 유류 화재에도 어떻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겨울철에는 유동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담배포 경우에는 침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해서 약제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제를 방사한 뒤에 약제 잔유물이 남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전기나 알코올류 화재에는 쓰면은 된다 안 된다 그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결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말 소화기에 어떤 구별해가지고 화학포하고 기계포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화학포 같은 경우 앞선 시간에 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죠? 자, 화학포 같은 경우 이 화학식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6NaHCO3 플러스 Al2SO43 그 다음에 18H2O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었죠. 그죠? 그거는 반드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전도식 그 다음에 뭐 내통 밀폐식, 내통 밀봉식, 기포 안정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포 안정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수분해 단백질, 계명 활성제, 사포닌 혹은 샤포닌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소다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포 안정제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거품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갖다 설치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내도록 한 그러한 장치가 바로 기계포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소화약제 종류라고 해가지고 담배포의 소화약제라고 쭉 나옵니다. 그죠? 동물의 뼈, 뿔, 발톱, 피 이러한 것들 말 그대로 단백질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크게
합성 계면 활성제 포 소화 약제에 있어가지고 그것 쪽은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알콜포 소화 약제 해가지고 알콜포 하나 나오죠. 밑에 그 옆에 요것은 알콜포, 즉 특수포라고 하는데 알코올 등 수용성인 가연물의 화재에 사용되는 내알콜성 소화기, 이게 알콜포 요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말의 조건 요거 알아두십시오. 부착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에 대해서 센 막을 가지고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에 견디는 그러한 성질도 좋아야 되고, 안정성은 당연하겠죠, 그죠? 비중이 적고 방부 처리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활성 기체죠, 그죠?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서 안정된 물질인 겁니다, 그죠? 이것은 가연성 물질 둘러싸고 있는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어떻게 21%에서 15% 이하로 낮출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 거죠.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질식, 그다음에 희석 효과로 소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외워두자면은 순도는 99.5% 이상, 그 다음에 0.05% 이상의 수분을 함량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뭐 볼 필요 없고, 대신에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장점 같은 경우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서 전기 화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후에 기체이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소화 약제로 인한 그다음에 뭐 기계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오손이 적어요. 그리고 할로겐 일상 공해에 비해서 뭐 가격이 저렴하다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앞에 1, 2, 3번 있지 않습니까? 전기 화재에 용이하고, 그다음에 소화 작업을 진행시킨 이후에 청소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 CO2이기 때문에 기계류에 대한 오손 같은 게 덜하다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그렇다면 뭐냐? 약재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다시 재연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차가우니까 동상에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무겁고 취급이 조금 불편해요. 그다음에 금속분 화재 시에 연소면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죠. 가루니까 고압으로 확 방사가 되니까 금속분 같은 게 어떻게 확 비산돼서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CO2 소화기의 사용 금지 장소에서 창이 없는 무창층, 지하층, 그다음에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의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서는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문제에 잠깐 나와 있는데 충전비는 1.5로 한다는 것, 그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은 역시나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 효과는 뭐냐? 가연물 제거, 저마원 파괴, 인화점 인하, 산소 공급 차단. 뭐겠습니까? 산소 공급 차단이죠. 질식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말 소화기. 자, 분말 소화기에서는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다는 것 알아두셔도 좋고, 그다음에 특징은 1, 2, 3, 4가 쭉 있는데 일단 보시고 1, 2, 3, 4를 쭉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다보다는 그중에서 뭐 다른 것보다는 외우고자 한다면은 소화 효과가 3종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2종, 1종으로 간다는 것 알아두시면 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종, 2종, 3종, 4종에 대해서 열분의 반응식이 나옵니다. 열분의 반응식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돼 가지고 탄산 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갑니다. 그다음에 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분해돼 가지고 탄산칼륨, 이산화탄소, 물로 간다는 거. 그다음에 제1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HPO3, 그다음에 암모니아, 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가 섞여져 있는 제4종 분말 같은 경우도 뭐 탄산칼륨,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렇게 된다는 열분의 반응식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탄산수소 나트륨이 탄산 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간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식,
즉 이 NaHCO3가 Na2CO3가 되고 CO2가 되고 H2O로 나온다는 거. 그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문제 반드시 나오고 또 갈로 써있기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의 반응식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무조건 하고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착색 색깔도 한 번씩 나옵니다. 1종 백색, 2종 보라, 3종 다목, 4종 회백색입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12번에 보시면은 분말 소화약제의 특성인 방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가지고 그죠? 뭡니까? 실리콘 수지라든가 스테아르산 아연 또는 스테아르산 알루미늄 등을 갖다가 미량 첨가해가지고 그죠? 그 방부성을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분말 소화 약제의 장단점 해가지고 비전도성이고 화재 진압이 빠르고 소화 성능이 우수하고 ABC급에도 쓸 수가 있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은 재연소 우려가 있고 침투성이 나쁘고 피난의 방해를 일으키고 정밀기계 장치에 어떻게 분말이기 때문에 2차 손괴의 우려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간이 소화 연구. 여기는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증조 톱밥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약제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1종 분말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탄산 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약제의 식별색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가지고 보시면은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 즉 1종이죠. 그죠? 얘네는 백색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요 예제 같은 경우에 괜찮네요. 분말 소화기의 충전비는 얼마? 바로 0.8로 한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억제 소화, 즉 부촉매 효과에 따른 소화기 및 소화약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로 하론 소화약제가 많이 쓰입니다. 자, 보시면은 메탄, 에탄과 같은 유기물질의 소화 성능이 우수한 할로겐적의 원소, 즉 불소, 그 다음에 염소, 브롬을 취한시켜서 만든 물질로 소화약제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재면에 뿌려주게 되면은 열을 흡수하여 액체를 증발시켜 증발된 증기는 불연성이고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어떻게 공기의 그 출입을 차단하는 질식 효과도 가지고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갖다가 차단하는 그러한 부촉매 혹은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하론 소화기는 하론 넘버로 표시하는데 이는 CFClBr로 갑니다. 자, 하론 소화기는 항상 하론 넘버가 들어가요. 여기는 CFClBr, 즉 탄소, 불소, 염소, 그 다음에 브롬에 대한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고리에 있어 가지고 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특징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뭐 변질, 분해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 불량 도체이기 때문에 유류 화재라든가 전기 화재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온에서 압축하면은 쉽게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용기에 쉽게 저장할 수 있고 부촉매에 의한 연소의 억제 작용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소화 능력에서 요게 중요해요. FClBr I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중 그 부촉매 효과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CO2에 비해 싸고 먹은 됐고 근데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열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어떻게 유해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하론 소화약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지금은
하론 1011 1염화 1취화 메탄 연소기 해서 하론 1011입니다. 자, C가 하나 있고 F는 없고 Cl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r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수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H2, Cl, Br 이렇게 쓰는 거예요. C 하나에 H 두 개 있고 Cl 하나고 Br 하나고,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나오는 문제 타입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치화 4불화 연소기에서 하론 240입니다. 하론 240이죠. C가 두 개고 F, Cl, Br이니까 C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F가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Br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꽉 찼네요. 이제 그래서 C2, Br2, F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염화탄소 해서 CCl4입니다. CCl4. 그죠? 요것은 그냥 CCl4 해서 그냥 그대로 씁니다. 하론 1040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CCl4라고 그냥 그걸 바로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봐둬야 될 게 바로 7번 밀폐된 장소에서 CCl4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로 포스겐가스 COCl2가 발생된다는 것. 즉 CCl4가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COCl2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염소가스도 생깁니다. 습한 공기에 있어서는 역시나 포스겐가스하고 염산이 생겨요. 탄산가스하고 바로 붙게 되면 바로 COCl2만 딱 생깁니다. 금속에 대해서도 어떻게 COCl2가 생기고 발연 황산 중에서도 COCl2가 생깁니다. 일단 공기, 습기, 탄산가스에 대해서는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다 뭡니까? 포스겐가스라고 하는 COCl2 유독성 가스가 발생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해서 지하층, 무창층,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바닥이 2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론 1301입니다. 하론 1301 CFCl BR이니까 뭡니까? C 하나에 F 3개 BR 하나입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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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렇게 되겠네. 뭐 바꿔서도 되고 하여튼 브로모 트리 플로르메탄입니다. 자, 독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론 1212 해가지고 CF2 CLBR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통적인 할로겐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생가스도 유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흡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될 거고 사용 후에는 신속히 환기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도 했지만 지하층, 무창층에서는 가능한 한 쓰지 말라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성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필요 없고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 효과가 큰 순서는 앞서도 했죠. FCl, BRI 넣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론 소화 약제 소화 효과의 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 1301, 1211, 2402, 1011 그 다음에 CCl4로 간다는 것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화물 그 소화약제가 가져야 할 성질 기화되기 쉬워야 되고 증발 잔류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겁고 즉 화재를 이제 덮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연성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아야 되고 전기 화재에 대해서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할로겐 화물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건 뭐냐? 비점이 낮고 공기의 접촉물을 차단하고 증발 잔류물이 없고 공기보다 가볍고 불연성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뭡니까?
4번이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죠? 자, 사이화탄소 CCF 같은 경우는 화염에 분해되는 맹독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맹독성 가스는 포스겐 가스로서 COCl2입니다. 그죠?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2007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네요. 그죠? 자, 하론 1001의 분자식은 뭐냐? 1001이랍니다. C 하나고 BR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C 하나에 BR도 하나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 수소가 붙습니다. 무조건 하고 CH3BR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화약제 해서 쭉 나오는데 됐고, 화재의 종류 및 적응 소화기에서 여기서는 나오는 것은 뭡니까? A, B, C, D급에 대해서 A는 일반, B는 유류, C는 전기, D는 금속분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 뭐 어설프게 제가 써놨죠. R 100번 비유하는 것은 시청 앞에서 금지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색깔하고 다 같이 쭉 어디에 쓰는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솔린이나 등료와 같은 B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의 표시색깔, 자, 유류입니다. 뭡니까? 황색이죠. 그죠? 뭐 가연성 물질에 따라 분류한 화재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뭐냐? 자, 그것은 뭐 C급 전기지요. 그죠? A급은 일반이고 B급은 유류고 C급은 전기고 D급은 금속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신호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경계 신호하고 발화 신호에서 타종 신호하고 사이렌 신호.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자, 경계 신호는 1타와 연 2타 반복하고 5초 간격 두고 30초씩 3번. 발화 신호는 난타에다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이렇게 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화재 시 그 사이렌으로 신호하는 발화 신호는 뭐냐? 자, 발화 신호입니다. 발화 신호. 자, 발화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그죠? 5초씩 3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소화기의 유지 관리해 가지고 소화기 외부 표시사항, 다음 중 소화기의 외부 표시사항으로 나타낸 것 중 뭐 틀린 것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상식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유지관리법 밑에 보시면은 바닥면에서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즉 보통 1.5m라든가 0.8m라는 게 나오는데 사람 손이 직접 가기 쉬운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라기보다는 이것은 그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화기 관리사항 요점에 있어 가지고는 1년에 1회 이상 실제 사용법을 시험한다는 것, 그거 반드시 그거는 알아두십시오. 1년에 몇 번 1회 이상 실제 사용법을 시험한다는 거는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 챕터 4 위험물의 소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각 유별로 어떻게 소화를 하냐고 쭉 나와 있는데, 자, 키만 보겠습니다. 키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뒤에 가서 위험물 유별로 할 때 또 달라져요. 일부분하고 그 뒷부분하고 다시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만 너무 함몰돼 버리면 뒤에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던데,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요렇게만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키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 자, 이것은 다른 물질을 잘 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소를 많이 하고 있는 물질에서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질을 타도록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성 고체라고도 합니다. 자, 인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은 주수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런데 무기 과산화물 중에는 물과 접촉했을 때는 급격히 발열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류 소화물 같은 경우는,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모두 가연성 물질이고 환원제입니다. 환원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화제하고 접촉하면 안 되겠죠. 왜?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반응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화재의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하고는 접촉을 피해야 되고, 얘네들은 인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주수에 의해서 냉각 소화를 주로 하지만 마그네슘이라든가 철, 금속 분율은 물하고 접촉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금속 화재형 분말 소화
젤을 사용한 게 훨씬 더 낫고, 그다음에 황아린 같은 경우는 모래나 소화 약재로 질식 소화를 합니다. 황아린 같은 경우는 주스에 의해서 어떻게 황화수소가 발생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중요한 것은 모래나 소화 약재로 질식 소화시킨다. 그다음에 제3류, 이것은 금수성 물질 혹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금수성 물질이 뭐겠습니까?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주스 소화가 적합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라든가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이런 것들, 혹은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재,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황냉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너무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을 갖다가 쏘게 되면은 황린이 어떻게 확 날리기 때문에 어떻게 화재면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물로서 냉각소화를 하게 되면 화재면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죠. 얘네들은 질식에 의한 소화기, 포말이라든가 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물 이런 것들 모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통상 주스 소화 같은 경우는 화재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내부 연소성 물질 혹은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자체 산소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어떻게 덕분에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화 방법은 주스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 이건 1류 위험물과 같이 어떻게 조연성 물질이에요. 여기서는 산화성 액체예요. 즉 뭐 과산화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주스 소화 및 인산염류 분말에 의한 질식 소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얘네들은 뒷파트에 가서 다시 좀 더 다루니까 그때 보신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예제 잠깐 그렇다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위험물의 유형에 따른 소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2류, 3류, 5류, 6류 또 계속 나오는데 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주스 소화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6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마른 모래 괜찮아요. 물과의 접촉 피하도 됩니다. 그죠? 인산염류 분말로 소화한다 맞습니다. 환원성 물질로 소화한다 애매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 있어서 각 소화 방법에 따른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 각각에 대한 소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챕터 4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 아웃라인만 잡아놓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뒷파트에 있는 각 유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유별에 대한 또 세세하게 또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 약 한 30여 분간 이렇게 역시나 뭐 적은 거 얼마 없이 쭉 텍스트적인 부분에서 말했는데, 일단 분말 소화 약제부터 해서 외울 게 화학식이 참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알아두시면은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은 뭐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 진일보 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확 나갈 수 있는 그게 생긴다는 거죠. 알아두십시오. 무조건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하는 거는 거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 제가 스킵했는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빈도수도 굉장히 낮고,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